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학 킥백들을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영상 속의 내용들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자료이고요. 엑셀 데이터는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매주 1회 이상 업데이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라떼 회원분들에게는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도 참여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제 2차전지를 좀 줄이고 바이오도 좀 줄이고 반도체가 이제 이번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공정 쪽에서 이 소부장 관련된 소재 또는 부품 장비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텔레그램에다가 저녁에 이제 11시에 이제 보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연준의 금리 결정이 이제 오늘 이제 저녁 새벽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다음 8월 1일이에요. 8월 1일.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일이 있냐면 연준의 금리 결정이 한번 지나고 나면 이제부터는 실적 시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실적 시즌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여기 제가 이제 일정 같은 것도 이제 정리를 하는데 이 일정에 보고 나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6월 27일에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시장은 보름 단위로 잘 변합니다. 그러니까 보름 단위로 어떤 이벤트들 때문에 시장의 성격이 바뀌는데 이번에 연준의 금리 결정이 끝나고 나면 이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에 실적 시즌에서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반도체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 반도체 쪽에서도 반도체 장비 그리고 전공정 이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번 달 말에 결국 그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리고 7월 말에 이제 보통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하이닉스의 컨퍼런스 그 컨콜이 이제 있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너네 이번에 레거시가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증설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제 우리가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 D램의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번 6월 달에 수출 데이터가 일평균 수출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그리고 하나 더 기대할 만한 게 뭐냐면 여기 일평균 수출 중량을 제가 이제 넣었는데 일평균 수출 중량이 더 올라갔습니다. 자, 일평균 수출 중량 올라가고 그 다음에 판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일평균 수출 데이터가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기존의 D램 수요, 그러니까 레거시 D램이라고 표현하죠. 기존의 D램 수요가 올라왔다 라고 이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동안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가 아이폰의 D램 탑재량도 증가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있어서 D램의 수요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투자 아이디어를 시장에 이제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 투자 아이디어가 완성이 되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 일평균 수출 중량이 확연하게 올라와야 되는 거죠. 다행히 이제 요게 이제 5월달 거 5월달에 월간 일평균 수출 중량은 4월달 대비해서 반등을 했지만 과거 대비해서 이게 확연하게 오르는 추세라고 보기는 어려웠죠. 다만 이제 이 정도가 어느 정도 바닥을 지나가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6월 10일치 수출 데이터를 투자자들이 확인을 했을 때 이 일평균 수출 중량이 올라가고 금액과 달러 중량이 이제 그 판가, 이거 판가잖아요. 판가 올라가고 일평균 수출 중량이 올라간다는 거는 이거는 HBM만으로는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기존의 D램 수요가 올라간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한 건 제 생각입니다. 게다가 낸드도 같은 방향으로 지금 좋아지고 있고 낸드의 일평균 수출 중량도 일단 회복하는 그림입니다. 거기에 SSD나 그 다음에 베트남으로 들어가는 D램의 수출도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다면은 그리고 이제 또 왜 이제 제가 반도체를 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업종 이제 쏠림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 업종 쏠림 지수라는 거를 이제 제가 종종 올려드리는데 일단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를 조금 다시 올려서 이게 오늘 거고 며칠 전에 이제 이게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은 업종 쏠림이 완화된다는 모습이거든요. 업종 쏠림이 완화된다는 거는 기존에 가던 게 멈추고 또 순환매가 계속 발생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요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파일 중에서 제가 이제 막 올려드립니다. 최근에 2차전지랑 바이오가 과열인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2차전지도 어제까지 이렇게 과열이었고
바이오도 오늘 이제 이게 꺾였지만 어제까지 여기 이제 이 위치로 6월 11일 날 위치가 여기거든요. 여기로 과열 국면이었어요. 반대로 중소형 반도체들이 속해 있는 이 반도체 지수는 나름 과매도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매도권의 반도체가 포함되어 있는 과매도권의 반도체로 이제 수급이 꽉 차 있는 2차 전지랑 바이오보다는 수급이 안 차 있고 비워져 있는 반도체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게다가 우리가 수출 데이터 중에서 반도체 장비 쪽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 1분기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1분기 때 실적 발표하기 전에 정말 걱정이었던 게 뭐냐면 반도체 장비 수출이 그렇게 생각보다 좋지 못했어요. 근데 반도체 장비 수출이 이제 생각보다 좋지 못하다는 거는 1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1분기 때 반도체 장비 쪽 관련된 기업들의 어닝 쇼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반도체의 어떤 기대감이 낮아져 있는 상태였고, 이 기대감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반도체 수출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을 봤었고, 반도체 장비 쪽도 수출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레거시 공정에 대한 그 레거시에 대한 수요가, 기존의 디램 수요가 올라오고 있는 것이고, 때마침 아이폰 출시가 이제 가을쯤 다가오기 때문에 이 수요가 확실하다는 거죠. 게다가 이제 어떤 이슈들이 있냐, 뉴스로도 이제 살펴보게 되면, 대만의 테크 매출이 굉장히 좋았어요. MOM이랑 YOY로 반도체 후공정 메모리나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이제 발표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원익QNC 같은 이런 쿼츠 관련된 기업들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고, 전공정 쪽 소재 부품 전방의 수요가 강화되면서 1분기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실적 성장 구간에 들어갔다. 이게 결국에는 전공정 관련해서 소재 부품 업체들의 지금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는 게 1평균 수출 중량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1평균 수출 중량이 올라간다는 거는 전공정의 이제 소재 부품 업체들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익QNC를 선호하는데, 원익QNC 같은 게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하이닉스가 투자를 하는데 이 청주에 디램 공장을 건설을 본격화한다. 그래서 메모리 전공정 관련주를 주목해야 된다는 거에 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들까지 있냐면, 이 디램 공장을 증설하는 이유가 HBM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인데, 이번에 2025년 11월 준공후 양산을 들어간다는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이렇게 이제 디램 팹 준공 목표를 또 앞당긴다. 내년 11월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내년 11월보다 한 조금 더 앞당길 수가 있다. 그럼 한두 달 정도 앞당기게 되면은 이 장비 발주가 한 개 분기 정도는 더 일찍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전공정의 이 어떤 스타일로 보게 되면 올해 말쯤에는 이 전공정 쪽에 장비 발주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가는 미리 선반영할 가능성이 높고, 보통 주가가 선반영하는 이유가 D램의 어떤 그 수출 데이터를 봤을 때 D램이 돌아서고 있다. 그러니까 레거시 D램이 돌아서고 있다는 거를 보고 나서 전공정 쪽이 발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전공정 관련 기업들은 이 상반기에 좀 부진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부진했는데 상저하고의 컨셉을 항상 1년 중에 찾아야 되는 6월을 고려했을 때 괜찮은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트렌드 포스에서도 이 여기 보게 되면은 트렌드 포스에서도 이 AI 쪽으로 해서 이 반도체 수요가 이제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조금 제대로 좀 안 나와 있는데, 수요가 이제 상반기에 시장이 뭐 운동이 되죠. 좀 하반기 AI의 추가 출시로 인해서 일단 결국에는 반도체 수요가 이제 강화될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고, 대만의 이제 뉴스에서도 결국에는 대부분의 이제 D램 제조업체들이 HBM으로 이제 몰려들고 있어가지고 기본 D램 생산 능력에 압박 효과가 발생해서 한 번에 이제 다 지금 좋아지는 국면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HBM으로 이제 생산을 많이 전환하다 보니까 기존 D램에서도 수요가 올라오고 있는 와중에서 공급도 부족해지는. 그래서 지금 수요와 공급이 미스매치가 더 심해지면서 슈퍼 사이클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캐펙스 투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레거시 쪽의 캐펙스가 증가하는 게 맞다고 하려면 이 일평균 수출 중량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더 시장에 자신감을 불러넣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전공정 관련해서 레거시 쪽으로 좀 베팅해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이게 그림상으로 하이닉스 전공정이 대표적인 게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DIT 이런 게 이제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야 하이닉스가 이 정도 한다고 하면 결국 삼성전자도 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확대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이제 뭐 유진테크나 이런 것도 시장에서 관심 가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수출 데이터를 봤을 때 결국 전공정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충북 청주의 D램 공장 관련해서 이쪽에서도 지금 투자가 있게 되면 보통 이제 2년 전부터 양산에 2년 정도 전부터 이제 오더가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올해 말이나 내년 1분기 늦으면 1분기인데 그 정도에는 어느 정도 전공정 쪽에 오더가 들어올 것이고, 그걸 눈치챈 투자자들은 미리 주가를 땡길 것이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리 주가를 땡긴다는 거는 보통 장비주의 주가도 발주가 나오기 전에 미리 올라가는데 D램의 어떤 그 수출 데이터를 보고 같이 이제 연동되면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일평균 수출 중량이 올라가면서 판가도 올라가고 금액도 올라가고, 그러면은 이거는 슈퍼사이클이라고 주장하는 시장의 어떤 내용과 어느 정도 맞물리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메모리 D램 관련해서 2년 동안 자본 지출을 엄격하게 통제했기 때문에 HBM 생산 능력 밀집 효과랑 함께 D램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결국 레거시 쪽에서도 수요가 있으면서 뭐 삼성전자도 좋긴 하겠지만 좀 더 이제 베타가 높은 거는 전공정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는 전공정 소재 쪽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전공정을 봐야 되는 시기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가지, 한 4개 종목 정도 좋게 보고 있는데, 주성 엔지니어링, 그 다음 뭐, 원익 QNC, 그 다음에 유진테크, 뭐, DIT, 이렇게 지금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가 또 D램 수출 데이터가 6월 달에 20일치 수출 데이터나 6월 한 달치의 수출 데이터가 있을 텐데, 그리고 이번 달 말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그 다음에 다음 달 말에 하이닉스랑 그 다음에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이 컨콜에서 실적 발표 컨콜이 있을 테니까 그때 이제 시장에서 이제 생각하는 게 레거시 회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레거시 관련해서 그 캐펙스 투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7월 한 달까지는 반도체 쪽으로 계속 훈풍이 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